기록을 시작합니다. 자, 부등식의 해와 성질 C. C에서 5번이에요. 지금 뭐 들으시는 분들은 상관없을 거고. 자, 5번에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거 바로 풀 수 있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x-1. 수학적인 기호로 나와 있는 걸 언어로 풀어서 설명을 하면 된다 그랬어요. 절대값 x-1이 뜻하는 건 0부터 x-1까지 거리가 나와 있는 내용이 뭐야? 0.7 미만이다. 그러면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x-1의 범위가 마이너스 0.7 이상 0.7 미만, 마이너스 0.7 초과 0.7 미만 이렇게 나오는 거네.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x 플러스 y의 범위를 구하는 게 문제에서 하라고 하는 거니까 x의 범위 따로 구하고 y의 범위 따로 구하면 된다라는 소리네요. 그렇죠? 자, x의 범위는 각각 1씩 더하니까 0.3초가 그리고 1.7 미만 나오는 거네. 자, 누구를 시켜볼까요? 강민이, 그러면 얘를 풀면 어떻게 나와요? 절대값 y 플러스 1이 0.3 미만이다. 풀면 어떻게 나옵니까? 뭐요? 중에서 똑바로 들어. 절대값 네. y 플러스 1이 0.3 미만이다. y 플러스 1은 네. 마이너스 0.3 초과 표가 0.3 미만. 0.3 미만. 그렇죠. 강민아 선생님이 항상 얘기해요. 이거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거 아니고 말로도 자꾸 뱉어보고 y 플러스 1이 마이너스 0.3, 초과 0.3, 미만 이게 너가 스스로 빨리빨리 할 수 있어야 선생님 설명하는 걸 바로바로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연습하세요. 자, 그럼 y의 범위는 이번에는 1씩 각각 빼야 되는 거네. 그치? y는 마이너스 1.3 초과 그리고 마이너스 0.7 초과 맞습니까? 구해야 되는 것은 y 플러스 1이고요. x 플러스 y고요. 그대로 더해주면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1초가 1 미만 된다. 끝. 됐나요? 넘어갑니다. 질문 한 분 누구였어요? 5번. 괜찮나요, 채영이? 네. 넘어가겠습니다. 6번 문제 볼게요. 자, 3x 플러스 y는 7이래요. 좋아요. 이런 문제가 어렵죠, 그쵸? 3x 플러스 y는 7이에요.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 y의 범위가 마이너스 5초가 15 이하라는 것이고 내가 알고 싶은 건 x의 값 중 가장 큰 정수, 가장 작은 정수 이걸 구해야 돼. 그럼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알고 있는 건 3x 플러스 y가 7이라는 것 그리고 y의 범위를 알고 있어. 그러면 생각해야 되는 건 얘를 통해서 주어진 정보를 통해서 뭘 이끌어내자? x의 범위를 이끌어내자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볼게요. 주어진 식을 변형하면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7이라고 바꿀 수 있어요. 맞지? 문제에서 주어진 건 y의 범위 주어져 있어요. 맞지? 그러면 이 마이너스 3x 플러스 7을 이 자리에 딱 그대로 대입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 3x 7의 범위가 문제에 주어진 대로 마이너스 5 미만, 마이너스 5초가 15 이하. 됐지? 그러면 각각 7씩 빼주면 마이너스 3x가 마이너스 12초과 8 이하. 맞습니까? 맞아요. 자, 그럼 여기서 x의 범위는 찬유 말해보세요. x의 범위. x는 네. 4 미만 마이너스 3분의 8 초과. 이상? 마이너스 3분의 8
이상 4 미만 이렇게 얘기해주면 완벽하겠죠. 순서까지 이렇게 해주면 그쵸?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자, 내가 알고 싶은 건 x에 갖춘 가장 큰 정수. 자, x의 범위를 수직선에 나타내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일 때 4 미만이면서 마이너스 3분의 8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일 때 여기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사이 어딘가겠죠? 이렇게 되면 되는 거네요. 그쵸? 자, 그리고 요게 이상이구나. 그래도 뭐 소용이 없겠네. 자, 그래서 가장 작은 정수 a는 마이너스 2, 가장 큰 아니구나. 가장 큰 정수구나. a는 3인 거고요. 4 미만이기 때문에 a가 3이 나오는 거네요. 그리고 b 가장 작은 정수는 마이너스 2입니다. 나오겠네. a 마이너스 3b는 3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답은 몇이에요? 11인가요, 그럼? 아닌데? 12인가요? 아닌데? 9인가요? 3 더하기 6이니까 9네요. 그쵸? 됐나요? 여러분 문제 어렵거든요. 영상 올릴 테니까 몇 번이고 복습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언제나 말하지만 영상 봐도 모르겠다. 또 질문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플레이 시간 컴팩트하게 쓰도록 합시다. 자, 맞아요. 10번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앞에서 했던 거 이용해서 절대값과 절대값으로 범위가 표현되어 있는 거를 생각하면 바로 나올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 박서연 씨 절대값 a-c가 5 미만이에요를 이용해서 부등식을 이용해서 표현하면 a-c의 범위 어떻게 됩니까? 5 미만, 마이너스 5 미만 5초. 마이너 아닌데 응? a-c는 마이너스 5 초과 5 미만이죠. 방금 반대로 말했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반대로 말한 건가요? 확실해요? 네. 네. 자, 다음 절대값 b-a가 2 미만이면요. b-a는 마이너스 2초과 2 미만이다 네요. 내가 알고 싶은 것은 b-c의 최소와 최대를 알고 싶어요. 생각해야 되는 게 뭘까 그럼? 문제에서 b-c의 범위를 구하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걸 이용해서 최대 정수값을 구하라는 거네요. 왜 문제에 A, B, C가 정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유찬이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 B-C를 구하는 건 여기서가 차라리 어렵지. 두 개를 더해야 돼. A-C에 B-A를 더하면 A-A 소거 되니까 여기가 B-C가 남고 7 마이너스 7초가 7 미만이 된다라는 거네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최소와 최대는 당연히 최소는 마이너스 6이에요. 최대는 6입니다. 이렇게 되네요. 각각 구하라고 했죠? 정확히 이렇게 써주셔야 합니다. 최소는 마이너스 6입니다. 최대는 6입니다. 알겠나요? 넘어갑니다. 여기 더 없었나? 오케이. 부등식의 해야성질 시 끝내고 넘어갑니다. 자, 다음 프린트예요. 1차 부등식의 풀이 C입니다. 오케이. 자, 3번이에요, 여러분. 사실 어렵거든요, 되게. 1차 방정. 네. 4번도 같이, 네. 네, 표시돼 있어요. 집 도착했나요? 네, 이제 이거 컴퓨터 바꾸고 있어요. 오케이, 알겠어요. 자, 3번 문제 볼게요. 1차 방정식 2x-y는 3의 해가 a, b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A, B라는 게 뭐였니?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중1-1에서 좌표평면과 그래프 배웠거든요. 만약에 X축, Y축 위에 이렇게 Y는 2X예요 라는 정비례식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 점이 만약에 이 점의 X좌표가 A예요 라고 하면 A, Y좌표는 당연히 2배를 했을 때 2A가 나옵니다.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네. 그치? 우리 이거 1-1 마무리할 때 굉장히 열심히 했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2x-y는 3에서 식을 변형시켜주면 y는 2x-3입니다가 되고 이 1차 방정식의 해가 a, b야. 1차 방정식의 해가 a, b야. 뭘 생각해야 돼? 이 순서상 a, b는 왼쪽에 있는 게 x좌표값 그리고 콤마 오른쪽에 있는 것은 y좌표값을 뜻하는 거였네요. 그쵸? 그러면 생각해야 되는 게 얘의 해가 a, b니까 x에 a, y에 b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b는 2a-3입니다. 할 수 있겠네요. 맞나요? 자, 그러면 a 플러스 b가 3 이하래요. 근데 b를 2a-3으로 만들었거든요. 자, 그러면 a 더하기 b가 3 이하라는 식에서 b에 2a-3을 대입하면 3a-3이 3 이하예요. 3a는 6 이하예요. a는 2 이하예요. 그럼 가장 큰 정수 a는 2입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렵죠, 여러분? 어려운 게 맞아요. 어려운 게 맞아요. 복습하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반드시 질문하도록 하세요. 4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필기 필요한가요, 여러분 혹시?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조금만 필기 조금만. 조금만. 자, 다음으로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맞아요. 사실 이 문제 우리한테 지금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고 사실 못 푸는 게 맞아요. 직선의 교점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자,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근데 직선의 교점이라는 건 우리가 뭘 했냐면 예를 들어서 y는 3x를 배웠고 y는 뭐 마이너스 x예요. 이렇게 직선 우리가 얘네를 좌표 평면에서 정비례 그래프로 배웠거든요. 얘가 y는 3x 가로로 뻗어 있는 게 x축 세로로 위아래로 올라가는 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y축이에요. 얘는 x는 3x고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알고 있어요. 맞나요? 우리 1학년 1학기 열심히 공부했나요? 이거 맞나요, 여러분? 자, 그러면 직선의 교점이라는 거. 여기가 지금 두 개의 교점이거든요. 그러면 해야 되는 건 교점은 직선의 교점이라는 것은 방정식의 해이다. 이게 우리한테 지금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개념이에요. 직선의 교점이라는 것은 방정식의 해입니다. 자, 그러면 봐봐. y는 3x라는 식과 y는 마이너스 x라는 식인데 3x 그러면 생각해야 되는 게 3x는 y이고 이 y는 또 동시에 마이너스 x라잖아. 맞죠? 그러면 뭘 생각할 수 있을까? 3x가 마이너스 x와 같다 할 수 있나요? 3x는 마이너스 x다. 그러면 이항시켜서 4x는 0이다 이렇게씩 바꿀 수 있어요. 그럼 4 곱하기 x가 0이려면 x는 0이어야 되네. 맞지? 그러면 x에 0을 대입해봐. 요 식에다가 지금 x는 0을 대입해봐. 그럼 y도 0이 나오는 게 맞나요?
맞지? 우리가 정비례 그래프에 대해서 공통점으로 얘기할 때 뭘 얘기했었냐면 정비례 그래프는 항상 0,0을 지난다를 얘기했어요. 이게 여기서 순서상 0,0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요식 1번이라고 하고요. 요식 2x 플러스 y는 a를 2번이라고 했을 때 뭘 해야 되는 거야? 식을 연립을 해야 돼요. 1번식 x-y는 2예요. 2번식 2x 플러스 y는 a예요. 자, 나는 두 개의 식을 동시에 더하면요. 좌변이 뭐가 남습니까, 여러분? x-y와 2x 더하기 y를 더하면 무엇이 생겨요? 3x. 그쵸. 3x 생기죠. 고마워요. 3x는 a 플러스 2인 거고요. 그치? 자, 그러면 x는 3분의 a 플러스 2네요. 맞죠? 자, 그 다음에는 y를 알고 싶어요. y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자, 1번식 자체를 2배 해줄게요. 그러면 1번식 곱하기 2를 하면 2x-2y는 4입니다. 할 수 있어요? 요 1번식 자체를 2배 할 거예요. 2x-2y는 4입니다. 라고 썼네요. 그치? 그리고 2번식은 그대로 쓸게요. 그러면 2x 더하기 y는 a예요. 자, 이 식을 두 개를 이번엔 그대로 뺄게요. x를 없애겠다는 거야. y를 알고 싶기 때문에 x를 치우겠다는 거야. 마이너스 x. 그러면 마이너스 3y는 4 마이너스 a예요. 맞나요? 그러면 양변을 이제 내가 알고 싶은 건 y라 그랬죠. 여기서 y라 그랬죠. 그러면 마이너스 3 곱해져 있는 마이너스 3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양변에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한다 라는 거. 그러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a, 즉 y는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a, 즉 3분의 a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네요. 자, 두 직선에 1번 직선 x-y는 2라는 직선과 두 번째 직선 2x 플러스 y는 a라는 두 개 직선의 교점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게 3분의 a 플러스 2, 3분의 a 마이너스 4래요. 그치?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문제에서 찾으라는 게 교점이 4, 4분면에 있으래. 아, 그럼 여기가 아니고 얘가 이렇게 와야 되는 거네요. 여기가 4, 4분면이잖아. 그치? 자, 그리고 우리가 4, 4분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뭐가 있니? 4, 4분면은 플러스 x, y일 때 x 좌표값은 양수예요, y 좌표값은 음수예요 했었어. 맞죠? 그러면 3분의 a 플러스 2는 양수값 0보다 커야 합니다가 나와야 돼. 그러면 양변에 곱하기 3을 하면 a 플러스 2가 0초가입니다. a는 마이너스 2 초가입니다. 하나 나오고요. 그치? 그리고 y좌표값 3분의 a-4는 0보다 작아야 되네. 4, 4분면에는 x축보다 아래에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면 양변에 이번에도 역시 곱하기 3 하면 a-4가 0 미만입니다. a는 4 미만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생각해야 되는 게 이제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4보다 작다라는 거. 0일 때 마이너스 2보다는 크지만 4보다는 작다. 따라서 답이 마이너스 2초가 4 미만이 된다라는 거. 오케이? 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게 맞아요.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알겠죠?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직선의 교점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한테 많이 어려워요. 채영이 이해 좀 되나요? 괜찮나요?
연립을 해서 푸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한테 어려울 수 있어요. 자, 필기 잠깐 시간 드릴까요? 네. 필기 다 하시면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정리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5번 풀 필요 없나요, 여러분? 김서현, 지금 풀어보세요. 5번, 어떻게 풀어야 돼? 서현아, 김서현, 네. 어떻게 풀어? x로 묶어서 좋아요. a-1 가로치고 x를 넣으면 그거하고 분홍은 그 그대로. 이정하고 3a-3이면 그 a-1을 이항시켜 아니 이항이 그렇지, 2항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곱하기 된다고 했지? a-1분의 1 a-1분의 맞아요. 1을 해갖고 맞아요. 양변에 똑같이라는 말을 붙여줍시다. 네. a-1분의 1 곱하기. 여기도 a-1분의 1. 그러면, 근데 a는 1 미만이라고 해서 부등호 그러면?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럼 그렇지. 왜냐? 네. a-1이 0보다 작으니까 부등호 네. 방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잘했어요. 그러면, 그래갖고 그러면 x 부등호 방향 바뀌고 3 가로치고 a-1 분의 a-1은 a-1끼리 약분할 수 있으니까 3만 남아서 x는 3 이하예요. 이하입니다가 되는 거네요. 어우, 완벽합니다. 설명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그치? 유찬이 선생님이 집에서 숙제할 때 뭐라 그랬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배운 대로 하라고 했어요. 알겠죠? 정말로 실력 많이 늘 거예요. 자, 6번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자, 봅시다. x에 관한 1차 부등식이 어쩌고저쩌고가 있고 얘를 해가 다음 그린 것 같대. 그러면은 생각해야 되는 게 뭐야? 3x-2가 4x 플러스 a 초과입니다 라는 식을 풀면 x가 마이너스 3 미만입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네. 맞지? 자, 이거를 그럼 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 그래. 일단 이항시키고 동요항을 모아줘야 돼요. 맞아요. x가 있는 걸 한쪽으로 모아야 되는 거지. 그치? 근데 한쪽으로 모으면 마이너스 x가 되니까 부등호 마이너스 방향을 x 바꿔줘야 돼요. 그렇지. a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그럼 x의 범위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미만입니다가 되는 거고 이거가 얘랑 똑같은 거네요. 그쵸? 요렇게 두 개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입니다. 2항 a는 1입니다. a의 값을 구하라. 끝. 됐나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누구 질문이지? 6번? 크게 제가 어려운 동그라미 그 하얀색이 이상인가 초광 막 그걸 헷갈려갖고 제가 아니 그거는 헷갈릴 게 아니고요. 좀 직관적인 것 같은데 이거는 이렇게 돼 있으면 x는 1 이상이다라는 거고 이상 이렇게 돼 있으면 x는 1 초과라는 건데 뭘 어떻게 생각하냐면 칠해져 있으면 1을 포함한다는 거. 안 칠해져 있으면 1을 포함 안 한다는 거. 알겠나요? 네. 오케이. 근데 유찬아 좀 섭섭하다. 이거를 지금까지 안 물어보고 있었다는 게 섭섭하네요. 섭섭. 자, 7번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누가 나 부른 것 같은데? 네. 저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만 켜고 왔대요. 네, 하세요. 7번 잠깐만 기다립시다. 근데 현재 2는 선생님 말고 누구? 네, 선생님 거예요. 선생님 아이디가 2개고 하나는 접속해서 녹화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화면 띄워놓고 여러분 하는 거 보는 거라서 자,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를 정확히 잘 읽어야 됩니다. 요거래. 괄호 안에 A, B가 들어있는데 이게 뭐래? 두 수 중에서 큰 쪽을 나타낸대. 근데 그러면
2분의 x 플러스 1이랑 2x 마이너스 5가 요 중괄호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큰 걸 고르라 그랬는데 뭐가 큰지를 몰라. 맞죠? 맞죠? 뭐가 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우를 나눠야 돼요. 항상 이 경우 나누기를 하는 문제가 고난도예요. 이게 항상 고난도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느냐? 2분의 x 플러스 1이 2x 마이너스 5 이상인 경우를 한 가지 경우로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2x 마이너스 5가 2분의 x 플러스 1보다 이제 왼쪽 게 더 큰 경우를 하나로 했으니까 두 번째는 오른쪽 게 더 크다를 두 번째 경우로 놓고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다음 단계로. 글씨를 예쁘게 써볼까요? 자, 그러면 더 큰 쪽을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이 경우에는 중괄호 안에 2분의 x 플러스 1과 2x 마이너스 5가 있으면 이 결과가 2분의 x 플러스 1이 된다. 맞나요? 그치? 자, 그러면 2분의 x 플러스 1이 여기서 볼게요. 2분의 x 플러스 1이 2x 마이너스 5보다 더 크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양쪽에 똑같이 2 곱하면 x 더하기 2가 4x 마이너스 10 이상입니다 라는 뜻이 되고 이항시키고 이항시키면 3x가 12 이하입니다가 돼서 x가 4 이하인 경우가 결과적으로 첫 번째 경우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설명을 다 듣고 필기를 해봅시다. 필기할 시간 줄게요. 필기할 시간 줄게요. 자, 그러면 요 괄호에서는 당연히 큰 걸 골라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2분의 x 플러스 1이 결과가 나오는 거고 얘가 x 플러스 5래죠? 맞지? 자, 그러면 풀어야 돼. 양변에 똑같이 2를 곱하면 x 더하기 2는 2x 더하기 10이고 이항시키면 x는 마이너스 8이어요. 되나요? 그러면 x가 4 이하인 경우에 x가 마이너스 8이 나왔거든요. 얘는 우리가 답으로 가져갈 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아니, 다음 문제가 아니고 두 번째 경우를 볼게요. 다음 문제가 아니고 쏘리. 자, 이때는 역시 이 부등식을 풀 거예요. 두 번째 경우는 2x-5가 더 큰 경우야. 자, 얘는 무슨 뜻이냐? 양변에 곱하기 2를 하면 4x-12 x 더하기 2보다 클 때를 우리가 따진다는 거예요. 알겠죠? 차분히 갑시다. 자, 이항시키면 3x가 12초가니까 이번엔 x가 4초가인 경우를 보겠다는 거야. 두 번째 경우는 이걸 보겠다는 거야. 그러면 문제에서 말하는 중괄호 안에 2분의 x 플러스 1과 2x 마이너스 5가 들어가 있으면 이 결과가 뭐가 나오는 경우야 이제? 2x 마이너스 5가 나오는 경우인 거죠. 더 큰 걸 골라내는 건데 내가 오른쪽에 있는 2x 마이너스 5가 더 큰 경우라고 했으니까 자, 얘가 2x 마이너스 5인 거고 이 계산 결과가 x 플러스 5라고 했죠? 얘가 x 플러스 5네요. 자, 그러면 2x-5는 x 플러스 5기 때문에 이항시키고 이항시키면 x는 10입니다가 답이 되네요. 맞니? 자, 봐라. 첫 번째 경우는 x가 4 이하인 경우에 x는 마이너스 8입니다가 나왔어요. 4 이하인 경우에
마이너스 8입니다가 답이 나왔어요. 얘 성립한다라는 거네요. 은채 손 들고 있는 거예요? 질문 있어서? 네. 네. 근데 왜 그 2x 플러스 1이랑 2x 마이너스 5의 대소관계에서 1번에는 왜 이상이고 2번에는 그 초과예요? 왜 둘 다 초과 미만이 아니고 어떤 건 이상이고 어떤 건 미만이냐라는 거죠. 그렇죠? 네. 범위를 나눌 때도 항상 똑같이 하거든요. 이게 절대값에서도 예를 들어 은채 근데 요 문제 먼저 마무리할게요. 알겠죠? 이 문제 먼저 마무리할게요. 자, 두 번째 경우는 얘가 무슨 뜻이냐면 x가 4초과라는 뜻이에요. 이때는 x가 10이 나왔어요. x가 4초과인 경우에 의 답이 x는 10이 나왔어요. 그럼 마이너스 8도 되고 10도 되고 이렇게 하면 답이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8과 1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은채가 물어본 경우를 해결해 줄게요. 자, 우리가 절대값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의례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설명을 들어보면 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절대값 x가 3이에요 라고 하면 절대값 x가 3이에요 라고 하면 우리는 x가 마이너스 3 또는 x가 3입니다. 이제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결론을 쉽게 낼 수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이거 이렇게 설명했었어. 진짜 정석적으로 풀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첫 번째로 x가 0 이상인 경우, 두 번째로 x가 0 미만인 경우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치? x가 0 이상인 경우엔 0보다 여기에 x가 있는데 x에서 0까지의 범위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길이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x 빼기 0은 3이다. 따라서 x는 3이다. 이거 나오는 거잖아요. 이때도 똑같아요. x가 0 이상이다로 할 때, x가 0보다 큰 범위라고 할 때 그때 0을 같이 데리고 가주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에다가만 부등호를 달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0보다 크다던 0보다 작다던 둘 중에 하나에만 등식을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여기 밑에다가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죠? 네. 필기할 시간 드릴까요? 찬유 필기 시간 필요하세요? 아, 괜찮아. 이미 했어. 괜찮나요? 유찬이는요? 조금만 주세요. 조금만. 거의 다 네, 조금 더 됐는데. 드릴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무조건 풀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누구를 유찬이는 아까 했고 유찬이 할 줄 알잖아. 은채가 해봅시다. 좋아요. 하고 싶은데. 우리 아가 또 하고 싶대요. 미쳐버리겠네 진짜. 자, 은채. 일단은 유찬이 방법대로 풀었는데 네, 유찬이 방법 아니에요. 네, 말씀해보세요. 일단 아니 그거를 너가 풀이한 거를 그대로 보고 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화면 보고 해보세요. 선생님 그대로 받아 적을 거예요. 네. 일단은 일단은 얘를 2항에서 좋아요. 이렇게 한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러면 ax 플러스 2x가 4 플러스 2의 초가 2 플러스 4초가 된 다음에 그거를 묶어서 a 플러스 2가 x를 묶어주고 그 다음에 얘도 a 플러스 2로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곱하기 2를 이거죠, 그쵸? 그 다음에 좋아요.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고 하니까 무슨 말이냐면 a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라는 뜻이에요. 네. 얘를 못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여기에다가도 2 더하고 여기에다가도 2 더하면 a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그쵸? 오케이. 그러니까 그러면
x랑 거기에다 a 플러스 2분의 1을 곱하면 면 그러면 얘가 음수니까 그 부호의 방향이 바뀌어지면서 x가 잠깐. 부호의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방향을 바꿔줍시다. 그리고 2 그렇지. 약분해서 2가 된다. x는 2 미만입니다. 완벽하네요. 유찬이 잘했어요. 지금 유찬이가 자기 혼자서 풀고 있어요. 난리가 났어요. 은채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다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잘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알겠죠?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머릿속에 입력을 할 때부터 아웃풋을 준비를 하면서 수업을 듣고 문제를 개념 설명도 듣고 하셔야 돼요.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기호 x는 x보다 크지 않은 가장 큰 정수예요. 여러분 이거 뭐라 그러니? 가우스 기호예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문제 나왔거든요. 지금 얘까지 나왔거든요. 가우스 1.9는 1이에요. 1.9보다 크지 않아. 무슨 뜻이야? 1.9보다 그렇지. 크지 않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작거나 같다와 동일한 뜻이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1.9 이하가 되는 거고 여기서 그러면 2가 되면 틀린 거겠죠? 그렇지. 1.9 이하의 가장 큰 정수가 된다는 거네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자, 그럼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가우스 x의 값이 5가 나왔다 쳐봐. 오케이?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가우스 x의 값이 5가 나왔다 쳐보세요. 뭔가 좀 꾸며야겠어. 가우스 오. 보라색으로. 와. 가우스 좋아요. 자, 가우스 x가 5가 나왔다 쳐봐. 그러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거를 바로 알 수 있어야 돼. x의 범위가 5 이상이면서 6 미만이구나를 알아야 돼요. 알겠어? x가 예를 들어서 5면 5 이하의 가장 큰 정수니까 5는 5 이하에 포함이 되잖아. 네. 그러니까 가장 큰 정수는 5인 거죠. 오케이? 여러분 이거를 설명을 듣고 머릿속에 다음에 또 나오겠지 하지 말고 그때는 무조건 이 개념을 이용해서 맞춰야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들으세요. 알겠죠? 알겠죠, 채영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할 때 정말 박아 넣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세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근데 x가 만약에 6이면 6 이하 최대 정수는 6이에요. 이렇게 되면 가우스 x는 6이 나오니까 우리가 원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로 돌아가 봅시다. 3 가우스 x 빼기 4가 0초가다. 무슨 뜻이냐? 3 가우스 x가 4초가라는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가우스 x는 3분의 4초가가 되는 거네요. 맞니? 자, 근데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개념이 살짝 또 어렵거든. 가우스의 결과는 가우스는 가장 큰 정수를 범위에 해당하는 가장 큰 정수를 뜻하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가우스 x가 무조건 정수라는 거예요. 맞니? 괜찮나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가우스 x가 2 이상입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여러분? 네. 괜찮나요? 괜찮나요? 그때 그 가우스라는 그 뭐지 대괄호처럼 생긴 그 이거 중- 가우스 기호로 써야 아, 돼요.
네. 그치. 대괄호죠. 대괄호. 중괄호가 아니고. 선생님 헷갈렸네요. 이거. 자, 생각해보자. 그럼. 가우스 x가 2 이상이 되게 나오려면 x의 범위는 어떻게 돼야 되죠? 그냥 2 이상이다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 알겠나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x가 가우스 x의 결과가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4, 5, 6, 7, 8 이게 2 이상이라 그랬기 때문에 계속 커지면 돼요. 그냥 커지기만 하면 돼요. 민우 맞나요, 지금? 괜찮나요? 자, 그러면 가우스 x의 결과값이 2가 나온다는 건 x의 범위가 2 이상 3 미만인 거고 3이 나온다는 건 x가 3 이상 4 미만이라는 거고 4가 나온다는 건 x가 4 이상 5 미만이라는 거고 5가 나온다는 건 x가 5 이상 6 미만 6이 나온다는 건 x가 6 이상 7 미만이라는 거야. 그치? 이게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 범위를 하나씩 수직선에 나타내 볼게요. 0, 1, 2, 3, 4, 5, 6, 7. 자, 2, 3. 2 이상 3 미만이고요. 다음에는 요거. 3 이상 4 미만이고요. 다음에는 이거. 4 이상 5 미만이고요. 다음에는 또 5 이상 6 미만, 다음에는 6 이상 7 미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뭘 뜻하는 거야? 최종적으로 2 이상이면 되는구나 가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어려워요, 여러분.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거. 넘어가도 될까요? 혹시 네, 그래요. 필기하세요. 다 됐나요? 다 된 것 같은데 유천이만 다 쓰면 쓰세요, 유천이. 다 쓰고 말씀해 주세요. 자, 넘어갑니다. 그러면 아이고. 좋아요. 자, 이제 활용 넘어가면 되는데 활용에는 질문이 하나도 없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맞아? 누가 10분 아니 그 뭐지? 이 활용해서 누가 10분 질문했던 거 아닌가? 내가 지금 B 보고 있구나. 쏘리. 네. C에서 2번이 있었고 7번, 10번이 있었네요. 세 문제 볼게요, 여러분. 자, 2번 문제 볼게요. 원가정가 문제네요. 원가정가 문제. 자, 원가의 60% 여러분 항상 말하지만 이렇게 문제 읽고 상황 파악하고 식 세우고 계산하는 게 모든 문제의 기본이에요. 알겠죠? 문제부터 정확하게 읽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정가는 원가의 60%만큼의 이익을 붙여요. 쉽게 말하면 100원짜리를 160원에 팔겠다는 거예요. 자, 판매 비용은 정가의 10%만큼 필요하되 손해 없이 상품을 판매하려면 정가의 몇 %까지 할인할 수 있습니까? 자,
원가를 내가 A1이라고 하면요. 정가는요. 10분의 그냥 5분의 8A라고 하겠습니다. 5분의 8A가 될 거고요. 맞아? 판매 비용이라는 게 붙었어. 판매 비용. 그치? 그 물건을 팔 때 정가, 판매 비용은 문제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여기 정가의 10%만큼 필요하대. 5분의 8A의 10%는 당연히 10분의 1이겠죠. 그치? 10분의 1만큼이 판매 비용이래요. 맞니? 자,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상품을 손해 없이 상품을 판매한다거든. 그랬을 때 정가의 몇 %까지 할인할 수 있니? 자, 할인가는 5분의 8A에서 지금 어떻게 넘어가야 돼? X%를 할인해야 되는 거거든. 그치? 그러면 할인가를 우리는 식으로 어떻게 나타내야 돼? 5분의 8A 곱하기 100분의 100-x입니다. 요게 나와야겠네요. 그치? 우리 그 1차 방정식 활용할 때, 방앗강 할 때 X% 이익을 붙여요. Y% 할인을 해요. 이거 좀 여러 번 했는데,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좀 할 때마다 어려운 문제이긴 해요. 할 때마다 어려운 문제이긴 해요. 자, 할인가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익은 어떻게 구해야 돼?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에 이익이라 함은 일반적인 경우에 이익이라 함은 그냥 할인가에서 원가를 빼면 되는 건데 지금 하나를 판매하기 위해서 얘가 더 붙었어. 이 판매 비용이 더 붙었어. 그러니까 여기서 판매 비용까지 뺀 게 이익이 되겠네. 이해되세요? 하나를 팔기 위한 비용이라는 거야. 말 그대로 판매 비용이. 그치? 자, 그러면 식을 세워볼게요. 할인가에서 원가를 빼고요. 판매 비용인 5분의 8에다가 10분의 1 곱하면 여기 5분의 4 되니까 25분의 4A까지 뺀 게 이게 지금 이익인 거죠, 이제? 얘가 이익인 거네. 이익이 어떻게 되길 말해? 어떻게 되는 걸 원해, 우리는? 손해 없이. 그럼 얘가 0 이상입니다. 이렇게 와야겠네. 괜찮나요?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따라오셨어요? 김서연, 따라왔어? 대답해. 이씨. 김서연, 네, 따라왔냐고? 네, 음소거하고 가만히 입 닫고 있지 말고. 알았어? 네. 자, 다음. 자,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요 식을 오른쪽에다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대로 써볼게요. 5분의 8A 곱하기 100분의 100-x를 한 개, 이렇게를 이항시킬게요. 통째로. 여기가 마이너스 25분의 29A죠? 이항시키면 우변에서 25분의 29A가 될 거네요. 자, 양변을 똑같이 A로 나눌게요. 오케이? A라는 거는 가격이기 때문에 음수가 될 수 없어. 이해되지? A는 가격이야. 양변 똑같이 나누는데 부등호의 방향 신경 쓸 필요 없어. 자, 그러면 이제는 뭐가 되느냐? 양변에 또 8분의 5를 곱해서 좌변에 100분의 100-x만 남길 거예요. 그러면 우변에 요거 약분되고 여기서 40분의 29입니다. 이게 나오네. 그치? 자, 이거를 계산을 할 거예요. 계산하는 방법이 다양한데요, 여러분. 여기서 물론 대각선 곱하기 해도 되고요. 근데 이번엔 이렇게 해볼게요. 분모를 200으로 통일을 해볼게요. 알겠지? 그러니까 좌변에는 2분의 2를 곱해서 200분의 1을 만들겠다는 거고 우변에는 5분의 5를 곱해서 200분의 1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200분의 200 마이너스 x가 200분의 149 이렇게 되는 거고 맞습니까? 선생님, 근데 저기 200 아, 마이너스 2x 아니에요? 쏘리, 땡큐. 고마워요. 자, 이제 양변에 곱하기 200을 해주면 최종적으로 남는 식은 200 마이너스 2x가 149 이하예요. 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이항시키고 이항시켜서 2x가 51 이하입니다. 따라서 x는 25.5 이렇게 되는 거겠네요. 맞나요? 27점 아니 아, 50. 아니, 25.5인데? 잠깐만, 왜 답이 25.5. 없니? 잠깐만요. 계산이 어디 틀렸나? 25분에. 여기 실수했네요. 이거 5분의 5 곱할 때 실수가 있었네요. 이게 145여야 되는데, 그쵸? 아, 이렇게 돼야 되네요. 그러면 여기가 55 이렇게 되는 거고, x가 27.5 이렇게 되는 게 맞네요. 29 곱하기 5가 145인데 얘를 149라고 잘못 계산했네요. 그쵸? 쏘리. 그래서 답이 2번 됩니다. 27.5까지 27.5%를 할인하면 돈이 하나도 안 남는 거예요. 얘를 100만 원 주고 사왔다가 팔아도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알겠지? 그럼 안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나는 27.5까지는 할인을 하면 안 돼. 뭐 조금이라도 남겨서 팔 때는 좀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생각해줘야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번과 10번 보도록 할게요. 자, 7번 문제. 역에서 열차를 기다리는데 열차 출발 시간까지 30분의 여유가 있고요. 자, 시간을 이용해서 4km로 걸어서 과자를 사올 거예요. 과자를 사는데 5분이 걸려요. 나는 30분의 시간을 활용할 거예요. 자, 여기 있고요. 과자를 사러 갑니다. 과자를 사러 갑니다. 이렇게. 자, 4km per hour로 갔다가 4km per hour로 돌아와요. 전체 거리가 xkm예요.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에요. 갔다가 와요. 우리 이거 표 쭉쭉쭉 채우는 연습했거든요. 거리는 xx, 속력은 4, 시간은 4분의 x, 4분의 x. 그래서 4분의 x 더하기 4분의 x. 여기에 5분은 과자를 사는데 써야 돼요. 5분은 60분의 5니까 12분의 1만큼의 시간을 더한 게 30 이하여야 합니다가 아니고 2분의 1시간 이하여야 합니다가 나오는 거네. 은채 집중하세요. 알겠나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채영이는 이거 할 때 등식으로 푸는 거 아니고 부등식으로 푸는 거 꼭 생각하시고 알겠죠? 자, 그러면 양변에 똑같이 12 곱해주면 되겠네. 12를 곱하면 3x 더하기 3x 더하기 1, 2, 6 이하, 6x가 5 이하, x가 6분의 5 이하. 그러면 x는 맞니 이거? 네, 6분의 5km 이내. 6분의 5km 이내가 답이 되겠네요. 답이 조금 특이하게 나왔죠. 선생님, 저는 답을 구해놓고서 별표를 쳐놨어요. 이게 답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한 건데 그러면 계산을 확인을 하면 선생님이 괜히 이게 맞니? 라고 물어본 게 아니에요. 나도 이게 답이 좀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거리인데 이런 식으로 6분의 5km 이렇게 잘 안 나오긴 하죠, 사실. 오케이.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넘어갑니다. 마지막 문제예요, 오늘. 자, 집중하세요. 40명 미만인 어떤 학급의 학생들이 잠깐만. 우리 4시부터 마지막 문제 맞구나. 자, 40명 미만의 어떤 학생의 학급이 미술 전람회에 가게 되었다. 미술 입장료는 500원인데 40명 이상이면 단체로 20%를 할인해 준다고 한다. 자,
몇 명 이상일 때, 아, 저희 40명 왔어요 하고 거짓말해서 티켓을 사는 게 더 쌉니까? 더 유리합니까? 물어보는 거네, 그치? 자, 그럼 뭐랑 비교를 해야 되느냐? 뭐랑 비교를 해야 되느냐? 자, 0부터 39명까지는 입장료가 500원이고요. 40명 이상일 때는 20%, 5분의 1을 할인해 주니까 400원이에요. 자, 그러면 40명 왔어요 라고 하면 40명 왔어요 라고 하면 이때는 얼마가 되는 거야? 160001을 내고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런데 이때는 X명 왔다 그러면 500X라고. 그치? 자, 뭐가 더 비싸면 안 되는 거니? 500X가 16,000보다 비싸면 더 안 비싸. 되는 거네. 그치? 자, 양변 또 100, 야, 뭔 소리야. 양변 똑같이 500으로, 아니, 100으로 나누면 5X가 160 초과, X는 32초가 무슨 말이에요? 33명. 그렇지. 그럼 32초가니까 이상. 33 이상부터는 아, 저희 40명 왔어요 하고 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끝!